자, 우리 학생들 이제 이투스 모의고사 9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자, 이런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였었지, 얘들아? 이런 문제는 그래프를 그리고, 당연하지, 얘들아.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하는 게 우리 목적이네. 의미 파악.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파악하기 위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근데 얘들아, 여기 보니까 굳이 미분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겠지? 뭐로 묶을 수 있어? 그렇지, 제곱으로 묶을 수 있어. 그럼 우리가 fx는 우리가 x제곱, 그 다음에 x-3 플러스 2. 어디에서 중근을 갖는 거야? 2에서 중근을 갖는 거지, 얘들아? 맞지? 그래서 0에서 중근을 갖는 거지? 0에서 중근을 갖고 3이라는 해를 가지고 있고 0을 집어넣을 때도 2도 나오고 3을 집어넣을 때도 2가 나오니까 얘가 y는 2가 되면서 맞지? 그래프는 0에서 중근을 갖고요 3에서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모습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여기까지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없어? 있다. 맞지? 그리고 우리가 이거 정도는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극대 극소로 나눈다고 했을 때 몇 대 몇이야? 2대 1이 되는 거니까 x는 2에서 무슨 값을 갖겠어, 얘들아? 그렇지, 극소값을 갖는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2를 집어넣어보자. 2를 집어넣고 2를 집어넣으니까 4, 2를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우리가 플러스 2가 되는 거니까 극소값은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알겠지, 얘들아? 그랬을 때 문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자, 우리가 A를 집어넣을 때도 K가 나오고 B를 집어넣을 때도 K가 나오고 C를 집어넣을 K가 나온다는 거는 높이가 같다는 거지. 높이가 같다라는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거의 위치가 0보다 작은 데에서 A라는 게 나오는 거고, 우리가 1보다 작은 거니까 1을 집어넣어야 되겠네, 얘들아. 1을 집어넣으니까 무슨 값이 나와? 자, 우리가 1하고 1을 집어넣어보자. 1하고 1을 집어넣어봐. 1하고 1을 집어넣으면 마이가 나오지? 그래서 우리가 1을 집어넣을 때 0이 돼서 1보다 작은 데에서 교점 생기고 1보다 큰 데에서 교점 생겨야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요 y는 k가 요렇게 그래프 그려야지만 y는 k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지만 0보다 작은 데에서 우리가 a라는 근이 나오겠고,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데에서 b라는 근, 1보다 큰 데에서 c라는 근 나오도록 우리가 그래프를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이 k라는 거는 0보다 크고요. k는 2보다 작아야지만 우리 학생들 실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얘들아. 맞지?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개수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지?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를 그리고 의미 탐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래서 그래프만 잘 그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어떤 테크닉적인 모습은 존재하겠지? 이렇게 중근이 나오게끔, 3이라는 뚫고 지나가는 근이 나오게끔, 그 다음에 2에서 이러한 근들이 생긴다는 그래프를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극대극소로 나눈다고 했을 때 2대 1이 된다는 거 특징도 알고 있으면은 아주 손쉽게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혹시나 문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1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10번 문제 보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이다. 맞지?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나올 때가 있겠고 모르는 것이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만약에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모르는 게 나오잖아. 모르는 것이 나오신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니, 얘들아? 나열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래서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의미를 탐구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부분분수라고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약분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가 안 되면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이렇게 우리가 앞에 거 이렇게 뒤에 거라고 쓰시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자,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되겠어? 우리가 시그마 k는 바로 1부터 n까지. 얘들아, 우리가 앞에 거에 있는 모습은 얘랑 약분이 되는 거니까 앞에 거의 모습은 ak분의 k 플러스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맞지? 앞에 거는. 자, 우리가 뒤에 것도 살펴볼게. 뒤에 거를 살펴보니까 ak 약분되는 거니까 우리가 빼기, 그 다음에 ak 플러스 1분의 우리가 k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n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n에다가 10을 집어넣을 거야, 얘들아. n에다가 10을 집어넣을 거야. 왜 10을 집어넣는 거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10을 집어넣으라고 써있기 때문에. 맞지, 얘들아?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양옆에 10을 한번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는 거냐면 1부터 10까지 집어넣으셔야 돼. 그래서 1을 집어넣은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a1분의 2 빼기 우리가 a2분의 1이 나오겠고 1을 집어넣은 모습 2를 집어넣은 모습은 a2분의 우리가 3 빼기 우리가 a3분의 2가 되겠고 3을 집어넣은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3분의 4 빼기 우리가 a4분의 3이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4를 집어넣기를 할게 얘들아 알겠지? 우리 학생들 a4분의 5 마이너스 그 다음에 a5분의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점점점 맨 마지막에 모습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10을 집어넣은 모습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 쓸까? 얘들아 여기다 쓰자. 여기다 점점점 우리가 10을 집어넣은 모습을 살펴보니까 어떤 모습이야? 그렇지 10하고 10을 집어넣으니까 우리가 a10분의 11 빼기 a11분의 10이 되겠고요. 요게 n에다가 10을 집어넣으니까 마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요거 충분히 n에다가 10을 집어넣은 모습은 여기다가 n에다가 1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보는 것처럼 얘랑 얘랑 뭐가 나와? 얘랑 우리가 앞에 거는 그냥 쓰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a1분의 2가 되겠고 앞에 걸 우리가 얘랑 비교해 보니까 a2분의 2가 되겠고 맞지 얘들아? 얘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플러스 a3분의 2가 되겠고 자 얘랑 또 얘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플러스 우리가 a4분의 2가 되겠고 됐어 안 됐어? 이런 형태로 계속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거랑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a10분의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얘만 써주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조건을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치? 그래서 나열하면 어느 정도 보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아. 자 그러면 우리가 보는 것처럼 얘를 살펴볼게 얘들아. 이게 뭐야? a1분의 1 더 이걸 읽을 줄 알지 얘들아?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이거를 10개를 더하는 게 10이래. 그러면은 여기 있는 모습은 저거를 몇 배 한 거야? 2배 한 거지 얘들아. 맞지? 2배 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200이 되겠고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00 빼기 우리가 a11분의 10이 되겠고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자 얘랑 지워진다는 걸 알 수 있고 양변에 10을 나눌 수가 있겠고 1로 넘겨보니까 21이 되겠네. 맞아. 그래서 우리가 a11분의 1이 바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나오겠어? 그렇지. 다시 얘들아 이걸 1로 넘겨보니까 마이너스 21이지? 근데 양변에 부호로 바꾸는 거니까 21 나오겠고 따라서 우리가 A11이라는 거는 21분의 1이 바로 정답이 돼서 몇 번 정답이야? 4번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우리가 아는 게 나왔다면 그냥 우리가 풀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모르는 것이 나왔어. 부분 분수도 안 돼. 그러면 이렇게 쪼개가지고 약분시킨 다음에 나열하면 어느 정도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는 환경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풀다가 또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1번 가보기로 할게요. 11번은 우리가 정접분이 포함되어 있는 함수지 기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그냥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은 문제라서. 자, 이걸 딱 보자마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똑같은 걸 집어넣으면 뭐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그렇지, 0 나오지? 그래서 x에다가 2를 대입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x에 2를 대입시키니까 얘는 뭐 나오겠어? 좌변은 0 나오겠고 우변, 오른쪽은 16 플러스 8a 플러스 4b가 되겠고 양변에 우리가 4를 나눠서 우리가 식을 예쁘게 써보도록 합시다. 요거 식 하나 나올 수가 있겠고 두 번째 살펴볼게. 우리가 미분을 할 거야. 됐어 안 됐어? 근데 얘들아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예를 들어 우리가 x ft dt가 나온다고 했을 때 얘들아 이거 x는 무슨 취급하는 거야? t에 대하여 적분하기 때문에 x는 상수 취급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우리가 x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우리가 ft dt가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 이거를 미분하잖아. 이거 미분하면은 우리가 고배 비문법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걸 알지? 그래서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알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거는 그대로 처리해주고 얘들아 정접분이 포함된 함수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fx가 된다고 했던 걸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기본 중에 기본이지 정접분이 포함된 함수에 우리 학생들 미분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아. 얘들아 이건 지울게 얘들아.
이거 지우자. 그래서 양변 미분을 할 거예요. 알겠지? 이건 지울게. 이건 지우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딱 보니까 우리가 x는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우리가 x제곱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우리가 ft dt 빼기, 우리가 이건 그대로 쓸게.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ft dt가 되겠고, x 4제곱 플러스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되겠는데, 양변을 미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양변 미분해 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되지 얘들아? 양변 미분해 주니까 앞에 거 미분하시고 뒤에 거는 그대로 처리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는 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우리가 fx가 되겠고, 얘들아 이거 미분하면 x 달고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 모르면 질문해야 된다. x제곱 우리가 fx가 되겠고, 미분하면 4x 세제곱 플러스 3ax 제곱 플러스 2bx가 된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얘랑 얘랑 지워지겠고, 양변의 2x로 나눠보기로 할게.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얘들아 이거 ftdt 이거 빼먹었네. 자, 우리가 2x로 나누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x 제곱, 2x로 나누니까 2분의 3ax가 되겠고, 2x로 나누니까 우리가 b가 된다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양변을 2x로 나눈 거야. 그래서 여기에다가 또 우리는 뭐 할 필요 있어? 요 0부터 아니지 얘들아? 이거 문제 잘못 썼다 얘들아. 문제 보니까 2부터라고 써있네. 큰일 날 뻔했네. 문제 잘못 썼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x에다가 2를 대입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2를 대입시키면 0 나오겠고, 2를 대입시키니까 우리가 8 더하기 2를 대입시키니까 3a 플러스 b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얘랑 얘랑 연립방정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알겠죠? 두 식을 빼보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되지? 얘랑 두 식을 빼보니까 얘랑 얘랑 지워지고 0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가 되겠고, a는 마사가 되겠네. 맞지 얘들아? a가 마사니까 우리가 요거 마이너스 12 여기다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8 4가 되는 거니까 b 값은 4가 나온다는 것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따라서 인테그랄 2부터 x까지 우리가 ft dt는 우리가 2x 제곱이 되겠고, a 값이 마사야. a 값 마사니까 마 6x 산수 괜찮지? 플러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가 구하는 거는 2부터 3까지를 구하는 거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 2부터 3까지니까 x에다가 3을 집어넣는 게 포인트야. x에다가 3을 집어넣으니까 3을 집어넣어봐. 18. 맞지 얘들아? 마이너스 18 플러스 4가 돼서 정답은 우리가 4, 2번이 바로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어? 그래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정접분이 포함된 함수에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돼. 기본 중에 기본이 문제야 얘들아. 그래서 혹시나 이거 틀렸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개념 학습을 하시고요. 꼭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 거니까 꼼꼼하게 한번 풀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2번 가보기로 할게. 12번 문제가 참 좋더라고 얘들아. 근데 조금 접근 방식이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하나 정도는 머릿속에 집어넣었다가 이와 비슷한 문제가 나왔을 때 풀 수 있는 능력을 길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얘들아. 알겠지? 돼 안 돼? 됐어? 자, 이 문제에서는 뭐가 되게 중요했었냐라고 했을 때 바로 요 멘트가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 얘들아. 요 멘트. 아, 이게 좀 되게 조금 좋았던 것 같아 얘들아. 자, 우리가 양끝 우리가 더했을 때 일정한 숫자가 나왔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니 얘들아? 이게 더했을 때 일정한 숫자 나왔을 때가 바로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었어 얘들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였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 공차가 3인 거니까 여기다 집어넣고 문제를 풀었다면은 아마도 어려웠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아. 자,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 설명 한번 해볼게. 1, 3, 5, 7, 9, 11, 13, 15가 되는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 있다고 치자 얘들아. 이 등차 수열 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양 끝의 합은 뭐로 다 일정하다는 거야? 얘도 16, 얘도 16, 얘도 16, 얘도 16이야. 그러니까 등차 수열의 합에, 등차 수열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특히 합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양 끝에 더했을 때 일정한 값이 나온다는 게 특징을 가지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야. 문제 너무너무 좋았어 얘들아.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우리가
잘 못 풀었다면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 얘들아. 근데 문제 보기로 할게 얘들아.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가 문제 보니까 이 자연수 m이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대값은 21이래. 맞지 얘들아? k의 최대값. 그러니까 우리가 a21하고 돼 안 돼? a1하고 얘랑 더한 것이 일정한 거지. 돼 안 돼? 됐어? 그러니까 만약에 맞지 얘들아? 만약에 우리가 이거까지가 되는 k의 최대값이야. 맞지 얘들아? 그 안에 있는 거 요거 다 돼. 요렇게 다 되다가 맞죠? 요것도 합이 우리가 10이고 이것도 합이 10이고 이것도 합이 10이고 이것도 합이 10이고 이것도 합이 10인데 이거는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얘들아. 맞지? 그러니까 양 끝의 합이 일정한 걸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야. 그래서 문제가 너무너무 좋았다고 난 생각해 얘들아.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양 끝에 더한 게 최대값이 A21이 되려고 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1과 A21을 더한 게 바로 10으로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고 이것만 알면 되게 쉬웠던 것 같아. 근데 요거의 접근 방식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문제 풀 때 어렵다고 느낄 때가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우리가 내가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우가 된단 말이야. 어떻게 푸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는 우리가 등차수열의 합의 특징을 우리가 머릿속에 하나 정도는 저기에 하나 정도는 기억해뒀다가 혹시 이거 일반항으로 풀었을 때 안 풀린다고 했을 때는 등차수의 합의 특징이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얘 우리가 끝까지 한번 구해보니까 2a1 더하기 20t가 바로 1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공차가 3인 거니까 얘 3집어니까 60 넘어가니까 50 마이너스 50 A1은 마이너스 2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대안데 우리가 첫째 항부터 10항까지 우리가 S10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 S10 어떻게 구하니? 우리가 2분의 항의 개수 그 다음에 2A1 맞지? 마이너스 50 플러스 그 다음에 n-1d가 되는 거니까 d가 3이고요. n-1이니까 9 요거만 산수 계산하시면은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자,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을 물어놓은 문제 중에서 좀 괜찮았다고 생각해 얘들아. 그치?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경우는 아마 그거는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이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니?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들 13번 가보기로 할게요. 13번 우리 학생들 아주 정형적인 문제지. 여기다 밑줄 한번 쳐보기로 할까? 넓이가 같다. 넓이가 같다는 거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정적분이 우리가 0이다. 요렇게 한번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요렇게 y는 fx가 되겠고 요렇게 y는 바로 gx가 있었을 때 요거의 넓이랑 요거의 넓이가 똑같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빼기 gx가 온다고 했을 때 돼 안 돼? 자, 위에서 아래 거를 빼면은 둘러싸인 넓이 s가 나온다. 맞지? 이걸 정적분했을 땐 s가 나오고 근데 아래에서 위를 빼면 정적분 결과는 뭐 나와? 마이너스 s가 나온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얘랑 더하면 결과물이 뭐 나오겠어? 0이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넓이가 같았을 때는 정적분값이 0이다 라고 하는 정형적인 문제니까 반드시 이 문제는 외우고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자, 그래서 요 교점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이 교점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하나 정해보기로 할게 얘들아. 우리가 본 것처럼 뭐라고 할까 얘들아? 요거 A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우리가 A하고 A를 집어넣어 보자 얘들아. 요거로 하는 게 아니라 요거로 집어넣을까? 요걸 집어넣어야 되겠네. 요걸 집어넣어야 돼. 요 A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였어?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얘들아. 이유는 어차피 여기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결과물이 0이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A를 집어넣어 보자. A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 나와? A 세제곱 마이너스 9A가 나오겠네. 맞지 얘들아? A를 집어넣으니까. 맞죠? 그래서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 A부터 0까지 얘랑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같다는 거야. 둘러싸인 넓이 같다 할 때는 정적분 0이다. 그래도 여기서 써보기로 할게.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둘러싸인 넓이인 거니까 fx 빼기 우리가 a 세제곱 마이너스
9a 한 문자로 정돈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정적분이 0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얘들아 산수 끝까지 한번 해보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fx라고 하는 거는 인테그랄 a부터 0까지 x 세제곱 마이너스 9x 빼기 a 세제곱 플러스 9a dx가 되겠고 적분 한번 해보기로 할게요.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 제곱 마이너스 a 세제곱 x 플러스 9a x가 되겠고 0하고 a가 되겠다. 맞지 얘들아? 0을 집어넣은 거에서 a를 집어넣은 걸 빼는 거니까 0을 집어넣을 때 다 0이고 a를 집어넣은 걸 뺄 거야. 알겠죠? a를 집어넣은 걸 뺄 거니까 우리가 더하기 2분의 9 a 제곱이 되겠고 a 제곱을 집어넣은 걸 뺄 거니까 우리가 플러스 a 4제곱이고 a를 집어넣은 걸 빼니까 9a 제곱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어차피 얘들아 a는 0이 아닌 거니까 a 제곱으로 다 나눠줘도 상관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 a 제곱 a 제곱 a 제곱으로 나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양변에 뭘 곱해줘도 괜찮겠어? 4를 곱해보기로 할까? 4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a 제곱 4를 곱하니까 플러스 18이 되겠고 4를 곱하니까 4a 제곱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 36이 바로 0 나오겠고 자 얘랑 계산해 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나와? 자 산수가 좀 어렵네. 3a 제곱이 되겠고 얘랑 마이너스 그 다음 뭐 있어? 18 나오겠고 넘기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18. 그래서 우리가 a 제곱이라고 하는 건 6 a라고 하는 건 뭐 있어? 풀마 루트 6인데 a는 음수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넓이가 같다고 했을 때는 정적분값이 0이다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손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죠? 마이너스 루트 6을 3번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루트 6 마이너스 루트 6 플러스 9 루트 6 그래서 K값은 우리가 3 루트 6이라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괜찮겠지? 그래서 문제 풀 때 넓이가 같다라는 내용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정적분값이 0이다 라고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은 손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알겠니?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은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14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 14번도 되게 중요했던 테크닉이 하나 있습니다. 알겠죠? 어떤 테크닉이냐면은 여기 보기를 할까? 직선 우리 학생들 AP하고 BP가 수직이 되도록. 아하, 이게 요거를 떠올려주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 힘들었을 것 같아 얘들아.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수직이 됐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지 얘들아? 뭐였어?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그렇지. 직각 삼각형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으면 좋단 말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은 얘를 뭐로 하고 얘를 지름으로 하고 요렇게 되겠네 얘들아. 요렇게 지름으로 하고 이거 좀 예쁘지가 않으니까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까? 그리고 이거 다시 한번 요 그림을 예쁘게 그려야 돼. 맞지? 예쁘게 원 예쁘게 그릴 수 있나 없나 모르겠다. 자 예쁘게 안 그렸으면 참 예쁘게 그렸다. 만약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y는 k가 되겠고요. 함수가 요런 형태가 된다고 했을 때 P점이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AP하고 BP하고 뭐가 되겠어? 수직이 되게끔 하는 P가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여기서 몇 개 존재해? 2개가 존재해. 맞지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만약에 요쪽에 P가 되더라도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가더라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거랑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인 거니까 수직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파악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은 이게 수직이 되는 조건이 나온다고 했을 때 두 직선 수직이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원을 이용하시면은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이 생각 하나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두 직선이 수직이다. 그거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때 우리는 y는 K가 결정될 것 같아 얘들아. y는 K가 결정될 것 같아. 여기는 K랑 여기는 K가 똑같은 K잖아. 맞지 얘들아? 근데 얘들 보는 것처럼 요거 지름이 요거 20이지. 반지름이 바로 10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반지름은 바로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지 얘들아. 반지름이 10이 되겠네. 자, 우리가 반지름은 10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K가 요렇게 K가
y는 k가 11이라고 했을 때 안 돼? y는 문제는 읽었지 얘들아? y는 k 위에 있는 점 p하고 얘랑 여기 있는 점 p하고 얘랑 수직이 되게 할 수 있다 없다? 수직이 될 수 없다. y가 11이었을 땐 수직이 되는 건 없다. 그래서 얘는 지워지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불편한 거 있어 없어? 그때 얘 같은 경우는 뭐 있어? 수직이 되게끔 하는 PA의 개수가 수직이 되게끔 하는 A의 개수가 얘는 몇 개야? 한 개밖에 없는 거지 얘들아. 맞지? 수직이 되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P의 개수가 한 개밖에 없으려고 하면은 요렇게 뭐 할 때밖에 없다는 거야? 접할 때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요렇게 접할 때만 니네들 보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P값 또는 우리 요 수직이 되는 A값이 한 개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단 말이야. 불편한 거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은 요거의 위치를 살펴볼 수 있다는 게 포인트인데 요 P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맞죠? P의 위치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겠어? 아, 얘랑 중점은 뭐니?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니까 더한 다음에 2로 나눠봐. 더하면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그렇지. 7,10이 되겠다. 맞지 얘들아? 이거 y는 10. 7,10. 그래서 우리가 얘 지수함수 위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뭐 나오겠어? y값이 니은번 푸는 거야. y값이 10이고 x값은 7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a값 교점의 개수가 하나만 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a값은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7제곱근 1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서 니은번이 참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리고 나서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뭐였어 얘들아 살펴보니까 그렇지 우리가 A의 개수가 2개 되도록 수직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2개가 되도록 한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맞지 얘들아? 그러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얘를 통해 그래프를 말을 돼. 얘들아 여기 있는 점 해가지고 수직이 되게끔 하는 거 보여 안 보여? 선생님 여기도 수직이 되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 한번 읽어보기로 할게. 문제 읽어보니까 밑이 1보다 크다는 거야. 밑이 1보다 크기 때문에 이렇게 증감수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y는 ax가 이 지수함수가 여길 지날 수 있어? 없어. 그러면은 우리가 두 개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말이야. 2개가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게 2개가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 요 점보다는 위에 있어야지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였어? 2개가 생긴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수직이 되게끔 하는 우리가 A값이 2개가 생긴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러면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중심이 뭐니 얘들아? 중심이 뭐야? 그렇지. 중심은 더한 다음 2로 나눈 거니까 7,0이지 얘들아. 그래서 이 원의 방정식, 이 빨간색의 원의 요 점을 구하고 싶은 거야. 그렇지. 빨간색의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x-7의 전체 제곱 플러스 됐다 안 됐다? y제곱이 반지름 10이 된다는 거를 알 수가 있겠고 여기 y절편이 되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 x에다가 0을 집어넣으니까 y제곱은 우리가 7채 49니까 우리가 제곱이네. 100에서 49 빼면 51이지 얘들아. 아하. 그래서 y값이라고 하는 거는 루트 51.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K가 우리가 수직이 되게끔 하는 우리 학생들 P가 또는 A가 2개가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 살펴보는 이 Y절편이 루트 51이 되는 거니까 루트 51보다 크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거 10보다 작으셔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돼 안 돼? 얘는 77에 49니까 7보다 큰 거야. 그래서 K가 될 수 있는 거는 8하고 9가 돼서 우리가 2개가 나온다는 거 디귿번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맞아. 이거 기억번도 이거 맞는데 왜 X 표시했지? 만나지 않는 맞지? 기억번도 맞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에서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A라는 점과 어떠한 B라는 점을 연결시킬 때 P가 수직이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원의 중심 AB를 지나는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K가 결정되면 그때의
A의 개수도 쉽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는 아주 좋았던 문제인 것 같아요. 접근 방식도 아주 좋았던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우리가 혹시 이해 안 되는 게 있다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15번 가보기로 할게요. 15번 우리 학생들 살펴보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이런 거는 이런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얘들아. t값을 변화시킴에 따라 의미 파악하는 문제야. 전형적인 문제지 얘들아. 자, t값을 변화시키는 의미 파악해볼게. 여기 보니까 뭐였어? 우리가 0,0, t, 0, t, 0,t를 하는 우리가 사각형과 색칠된 부분의 공통 부분의 넓이를 우리가 ft라고 한 거예요. 문제는 잘 읽었지 얘들아?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요거 t가 되겠고 요 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살펴보는 거야. 맞지? 여기에 공통된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그렇지. t제곱이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어디까지 가겠어? 얘랑 같아지는 거. 한마디로 우리가 t, t. 자, 요 함수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얘들아. 요 함수는 기울기가 뭐 어떤 함수야? 그렇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우리가 x 절편이 3이 되는 거니까 3,0 되려면 여기다가 3을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 t, t를 지나가는 데를 살펴보니까 t, t를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그럼 t는 t 플러스 3이 되겠고 일로 넘겨보니까 t라는 거는 2분의 3. 그래서 우리가 공통적인 넓이는 ft는 우리가 어디 범위야? 요 밑에다 써보기로 할게 얘들아. 0보다 크고 t가 바로 2분의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요 점까지는 공통된 넓이가 우리가 t제곱이라는 거를 얻어낼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이걸 벗어나 보기로 할게 얘들아. 이걸 이렇게 벗어나 보자. 이렇게 벗어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돼 안 돼? 그럼 공통된 넓이가 이게 바로 공통된 넓이지. 이 공통된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시면 될까? 그렇지. 전체에서 요것만 빼면 될 것 같아 얘들아. 어디까지 가능하겠어? 그 공통된 넓이가 삼각형이. 그렇지. 여기까지 가능할 것 같아. 2까지. 이걸 벗어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통된 넓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우리가 2분의 3부터 t가 2까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요 ft는 무슨 값이 나온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공통된 넓이는 그렇지. 아까 전체 넓이에서 요거 전체 넓이 우리 학생들 요거 t가 되겠고 요거 t가 되겠고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자, 그러면은 요 점만 살펴보기로 할게. x값에다가 t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t, t 플러스 3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은 어차피 여기 살펴보는 것처럼 요 길이는 위의 값이 요 점이 바로 t, t니까 이 y 값에서 이 y 값을 빼주시면 이 길이가 돼서 이 길이는 어떻게 있어? 그렇지. 큰 걸 작은 걸 빼는 거니까 2t-3이라고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떻게 되는 거냐면 전체 삼각형 넓이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는 건데 이 삼각형 넓이는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지. 얘들아 마치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우리가 직각이 되겠고 얘랑 길이가 똑같은 삼각형이 돼서 전체 넓이에서 우리가 요 넓이만 빼면은 우리가 색칠된 부분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렇게 우리가 t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충분히 의미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까지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2를 넘어가 보기로 할게. 2를 넘어가면 우리가 요런 모습이 되겠지? 불편한 거 있니 없니? 없다. 맞지? 요런 모습이 되겠지 얘들아. 그러면 공통적인 부분 넓이는 요게 자, 그러니까 공통적인 넓이는 요게 바로 공통적인 넓이가 될 것 같아. 요게 공통적인 넓이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죠? 이 공통적인 넓이는 전체에서 요것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지? 그런 생각 들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기로 할까? 자, 우리가 2보다 크고 얘는 3보다 작았을 때 ft라고 하는 거는 전체 넓이는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사다리꼴 넓이 2분의 1.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2가 되겠고 거기에서 요 삼각형의 넓이만 빼주시면 되는데 얘가 t란 말이야. 맞지 얘들아? 요 삼각형 넓이는 3에서 t만큼 뺐으니까 우리가 이거 하나의 길이는 3-t가 되겠네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2분의 1 3-t의 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들었다고. 괜찮겠지? 여기까지 왔지 얘들아? 돼 안 돼? 됐다. 그래서 자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우리가 미분 가능하지 않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다른 게 미분 가능하지 않는 거야. 그럼 미분 가능하지 않는 모습을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얘 전개시켜 보기로 할게 얘들아. 그럼 t제곱 그냥 미분하면 안 되니? 얘들아 이거 그냥 미분도 하자 얘들아. 그럼 우리가 f't라고 하는 거 미분하니까 뭐 나오겠어? 이거 미분하니까 2t가 되겠고 이거 f't 이거 미분하니까 어떻게 했어? 2t 자 이거 합성함수 미분법이네. 겉에 거 미분하고 안에 거 그대로 처리해주고 안에 거 미분한 거 곱하는 거니까 겉에 거 미분하고 겉에 거 미분한 건 이렇게 겉에 거 미분한 거야. 안에 거 그대로 안에 거 미분한 건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됐다 안 됐다? 요것도 미분 한번 해볼까? f't가 되는 거고 요거 숫자 미분하면 0이고 이거 미분해 볼게. 겉에 거 미분하시고 겉에 거 미분하시고 얘가 겉에 거 미분하시고 안에 거 그대로 하고 안에 거 미분한 거니까 마1 그래서 얘를 예쁘게 써보니까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3-t가 되겠다. 맞지? 그래서 우리가 2분의 3에서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다.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어? 3 나왔어. 얘들아 2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뭐 나왔어? 얘도 3 나와. 2분의 3, 2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3에서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2를 집어넣어 보기로 할게 얘들아. 알겠지? 2를 집어넣어 보자. 자, 일단 2를 집어넣으니까 뭐 나와? 2를 집어넣어보자. 2를 집어넣으니까 4-2를 집어넣으니까 우리 학생들 2가 돼서 우리 학생들 2가 나오겠고 아하, 여기에서는 2가 나오겠고 여기도 2를 집어넣기랑 2를 집어넣으니까 얘는 뭐 나왔어? 1 나왔어.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다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돼, 안 돼? 됐어? 그래서 t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의미 파악할 필요 있겠고 얘가 의미하는 거는 우리가 좌미분계수를 의미하고 얘는 우미분계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2보다 작을 때의 좌미분계수는 우리가 2가 되겠고 2보다 클 때의 우미분계수는 우리가 1이 나오기 때문에 정답은 1이 바로 정답이라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문제야. 맞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는 t값을 조금씩 변함에 따라서 겹치는 부분의 넓이를 함수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우리가 미분하셔서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랑 언제가 같고 언제가 다른지를 파악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돼 얘들아. 이거 미분계수야.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이건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그래도 그나마 15번 치곤 되게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t값을 변화시킴에 따라서 의미 파악은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듭니다. 알겠죠?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2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 20번 문제 어떤 문제야? 우리가 수열 문제지 얘들아. 수열 문제 우리가 어떻게 풀 필요 있어? 그래서 수열은 나열하는 거야. 요즘 들어 나열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를 작성해서 나열하는 거를 좀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표를 그려서 나열하면 조금 더 괜찮더라고. 나는 요즘 들어 A7이 되겠고 요렇게 이거 지우고 다시 쓰자 얘들아. 요렇게 거꾸로 우리 한번 살펴볼게 얘들아. 요거니까 요거 7하고 2가 나오겠다 얘들아. 맞지? 돼 안 돼? 됐어? 우리가 좀 보기로 할게. 우리가 an과 an 플러스 1이 3의 배수면 그 차이가 얘가 되는 거고 얘하고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본 것처럼 뭐였어? 얘를 2배 시키라는 내용인 것 같아. 근데 문제 보기로 할게 얘들아. 이거랑 더한 것이 얘랑 더한 것이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얘랑 더한 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우리가 얘를 2배 시킨 결과물이라는 거 읽을 줄 알아야 돼. a n번째 가운데 게 아니라 n번째 거를 2배 시키는 게 얘가 된다. 그럼 얘를 2배 시켜서 얘가 되는 거니까 1이 나와야지만 얘를 2배 시켜서 얘라는 결과물이 나온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근데 문제 더 읽어보도록 할게. 문제 읽어보니까 모든 항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음이 아닌 정수라고 써 있어.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만약에 얘랑 더하는 게 3의 배수가 아니라고 했을 때 얘를 2배 시켰을 때 얘가 나오려고 하면은 2분의 7이 나와야지만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돼 안 돼? 안 돼.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은 뭐였어? 얘랑 더한 것이 3의 배수가 돼야 돼. A4 더하기 A5가 3의 배수가 되면서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차이가 얘가 되는 거라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A5 이렇게 할게. A5 빼기 A4. A5가 1이고 A4를 뺐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겠어? 그렇지. 그 결과물인
7이 나와야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아, 얘들아. 맞아, 안 맞아? 맞지? 그럼 얘가 7이 나오려면은 우리가 음이 아닌 정수니까 AN을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뺐을 때 7 나오려고 하면 뭐가 나와야지 7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A4가 8이 나오거나 돼야 안 돼? 됐어? 우리가 마유군 안 돼, 얘들아. 마유구 안 돼. 그래서 A4는 마유구 안 돼. 양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8을 빼야지 마7에서 7 나오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A5가 1이야. 얘는 8이야. 아, 우리가 이걸 만족시켜 준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괜찮아? 그래.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겠네. 또 한번 살펴볼게. 얘랑 얘랑 더한 게 3의 배수가 아니라고 생각해. 3의 배수 아니면 얘를 2배 시킨 게 얘가 나와야 되겠지, 얘들아? 근데 얘를 2배 시켜서 얘가 나오는 건 2분의 1이야. 근데 안 돼. 맞지? 그러니까 얘랑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A3 더하기 8이 3의 배수가 되면서 돼야 안 돼. 그 결과물은 요 1이라는 결과물 나오려고 하면 얘랑 차이 절대값 한 거야. 우리가 A4가 8이네, 얘들아. 8-A3이 절대값 한 결과물이 1 나와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돼야 안 돼?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A3이 되는 거는 됐다 안 됐다?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벌써 7 나오거나 우리가 9 나올 때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9를 집어넣으면 3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7만 가능하다는 게 우리 목적이라서 7이라고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는 것 중에 하나야. 돼야 안 돼? 됐어? 두 번째. 그러면은 여기부터 우리가 봐야 돼. 얘들아, 얘를 2배 시켜서 이 결과물이 나온지 살펴보는 게 포인트인데, 얘를 2배 시켜서, 왜? 얘랑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를 2배 시켜서 얘가 나와야 되잖아. 얘 2배 시킨 거 뭐 나오겠어, 얘들아? 우리가 4가 되는 것 같아. 근데 얘랑 더해봐. 얘랑 더하면 3의 배수가 나오니 안 나오니? 안 나와. 맞지? 그러니까 얘를 2배 시켜야지 얘가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어서 우리가 충분히 4라는 거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A1만 구하면 되는데 얘를 2배 시켜서 얘가 나와 안 나와? 얘를 2배 시켜 얘가 나오려면 2분의 7 나오는데 아까 우리가 정수라고 했단 말이야.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였어? A1하고 4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고 이 차이 4 빼기 A1을 절대값 시킨 결과물이 7 나와야 돼. 맞니 안 맞니? 얘 7 나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7 나와? 그렇지. 우리 학생들 7 나오려고 하면은 A1이 마3은 안 돼, 얘들아. 마3은 절대 안 돼. 그래서 A1이 7이 나오려고 하면 1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얘랑 더한 게 3의 배수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11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 문제 보니까 A1 값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니까 11이 나온다는 거 금방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였었냐면 나열을 통해서 우리가 규칙성을 잘 파악하고 의미 파악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 더했을 때 3의 배수면 그 차이를 절대값 시킨 거고,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는 얘를 2배 시켜서 얘가 나온다. 맞지?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나오면은 얘랑 차이가 오는 거고,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면 얘를 2배 시킨다. 요 특징만 잘 알고 계시면은 우리가 손쉽게 우리가 20번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요거는 올해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 거니까 꼭 익힌 다음에 문제 풀 때 잘 적용하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자, 우리 학생은 이제 21번 가보기로 할게. 21번은 개인적으로 좀 선생님은 좀 많이 어렵다고 평가했어. 알겠지? 이유가 뭐냐면은 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서 좀 선생님 좀 풀기 힘들더라고. 선생님 맨 처음에 닮음을 생각하고 문제를 풀었었거든.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이거의 원주가 가고 요 세타하고 우리가 요거 알파라고 할까? 얘들아, 요거 알파하고 요 원주에 대해서 원주각이 똑같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베타가 되겠고, 요것도 베타가 돼서 우리가 나는 맨 처음에 문제를 풀었을 때 이렇게 문제를 풀었었거든. 그래서 닮음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구나 라고 해서 풀었는데 잘 안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조금 많이 어려워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겠지, 얘들아? 그럼 이걸 어떻게 풀었냐? 그냥 우리가 그냥 풀어보도록 하게. 접근 방식이 눈에 보이면 바로 풀 수 있는데 안 보이면 이런 문제는 도형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 내가 볼 때도. 알겠죠? 그래서 우선은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얘가 뭐가 나왔어? 얘가 15가 나왔어, 얘들아. 알겠지? 요거 미안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A, B 지름이 우리가 15가 나왔고, 그 다음에 또 뭐 나왔어? 얘가 9가 나왔어. 9가 나왔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삼각형 그을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긋지 못하면 이 문제 풀기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너무 좀 치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 들어. 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냥 풀어보도록 할게 얘들아. 얘를 세타라고 두면은 돼 안 돼? 우리가 여기서 이가 외접원이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분의 9 사인 법칙 쓸 거야 얘들아. 2R이 되는 거니까 15가 되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무슨 값이 나오겠어? 그렇지 15분의 9 그러니까 5분의 3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 돼 안 돼? 얘들아 우리가 5분의 3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코사인 세타도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겠다. 코사인 세타는 뭐 있어? 5분의 4 이건 알잖아 얘들아. 요렇게 한번 그어보고요. 자 우리가 5분의 3이 나왔으니까 얘는 4 요렇게 우리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드네 얘들아. 그리고 나서 또 우리가 이것만 그으면 우리가 풀만했던 문제라고 생각해. 우리가 A, B, E, A, B, A, B, E 요거 말하는 거네 얘들아. 요 삼각형 좀 진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 A, B, E, A, B, E, A, B, E 그러면 A, B, E가 나오려고 하면은 요거의 각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거든 얘들아. 근데 요 각은 우리가 원의 중심을 지나가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이 요거 직각이 되고 있다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돼 안 돼? 그러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이게 외곽이 되는 거니까 이 각도라고 하는 건 이 보라색 각도라고 하는 거는 얘랑 더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접근 방식만 알면 너무 쉬웠는데 이걸 긋는 게 좀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 우리가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분의 대변 우리가 15가 우리가 구하는 2R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됐다 안 됐다? 우리가 R이라고 하는 건 얘들아 이거는 우리 학생들 코사인 세타지 얘들아 맞지? 양변에 2를 나눈 거니까 2 코사인 세타분의 15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기만 하면은 우리가 바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문제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나는 되게 어려웠다고 느꼈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 누구든지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이런 생각 여기에다가 이렇게 보조선 긋는 생각이 조금 선생님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요. 알겠죠? 역시 이런 도형 문제는 많이 외우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야지만 손쉽게 풀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얘들 알겠지? 나는 좀 많이 헤맸었던 문제인 것 같아. 그렇지만 요번 참에 우리가 조금 이런 것도 머릿속에 하나 정도 집어넣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죠? 자, 우리 학생들 22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22번 문제에서 우리 학생들 요거 속도를 절대값 시킨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지? 개념 설명 한번 이건 개념 설명만 잘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야. 얘들아. 알겠지? 그래도 한번 가보기로 할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살펴보도록 할게. 얘들아. 속도 그래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속도 그래프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 일반적으로 속도 그래프. 자,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가 요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했을 때 요거 X축보다 위에 있으면 X축보다 위에 있으면은 우리가 플러스 속도라는 걸 알 수 있겠고 앞으로 간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얼마만큼? 넓이만큼. 됐어 안 됐어? 맞니? 그리고 당연히 이것도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플러스 속도고 앞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이 넓이만큼 간다는 게 포인트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얘는 우리가 X축보다 우리가 아래에 있으면은 우리가 뒤로 간다는 거. 우리가 마이너스 속도가 되는 거고 넓이만큼 우리가 뒤로 간다는 것도 우리가 막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 말하는 거야 얘들아. 그냥 인테그랄 VT DT를 말하면은 우리가 이 넓이만큼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 우리가 S1, 요거 S2, 이거 S3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갔다가 이 넓이만큼 뒤로 갔다가 이 넓이만큼 앞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속도를 적분한 거는 위치를 말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학생들 보는 거 만약에 절대값 통으로 절대값 시키잖아 얘들아. 통으로 절대값 시키면은 그냥 S1 더하기 S2 더하기 S3가 된단 말이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걸 위로 올리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였어? 그렇지. 이만큼 앞으로 가고 이걸 했으니까 이동거리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통으로 속도를 절대값 시킨 거는 이동거리. 왜냐면은 우리가 이만큼 넓이만큼 앞으로 가고 이만큼 넓이만큼 뒤로 가는데 플러스를 해줬으니까 이동거리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통으로 절대값 시켰을 때 느낌은 얘는 이동거리를 구하여라. 이동거리의 바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게 우리 목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속도를 적분시킨 거는 위치가 되겠고 속도를 절대값 시킨 거를 적분한 거는 이동거리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위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 파악하는 것도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얘들아. 알겠죠? 그러면 우리가 요렇게 함수가 요렇게 이거는 위치 그래프야. 이건 속도 그래프가 아니라 위치 그래프야.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각각 시간에 따라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1초, 2초, 예를 들어 3초, 여기가 우리가 2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 얘들아. 그리고 우리가 뭐 4초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1초일 때의 위치는 1초일 때 위치는 2가 된다는 거야. 2초일 때 위치는 0이 되겠고 3초 이치일 때는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위치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여기까지는 됐니 안 됐니? 여기까지 된다. 그러면은 생각 한번 해볼게. 이동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내가 0초에서 1초로 갈 때 얼마큼 이동한 거야? 이만큼 간 거고 돼 안 돼? 다시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2초에서 2라는 위치에서 0초일 때까지 위치가 되는 거니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뭐가 되는 거야? 이동한 거리는 4가 되는 거야. 얘는 우리가 1만큼 이동했어. 그렇지. 얘는 우리가 다시 1만큼 이동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면 우리가 y 값들의 절대값을 더하시면 돼. 얘들아. 맞지? 그래서 얘 이만큼 이동했고요. 얘 이만큼 이동했고 얘는 이만큼 이동했고 얘가 0초일 때 위치가 0에서 2일 때까지 이만큼 이동했고 다시 얘는 마이너스 이만큼 내려갔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이만큼 움직였고요. 얘는 마이너스 2라고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2지만 하지만 이동 거리는 2가 되겠고 얘도 마이너스 1만큼 내려갔지만 이동 거리는 1. 맞지? 얘는 이동 거리가 1.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학생들 y값들의 합이라고 좀 얘기하기는 그렇겠지만 이렇게 갔을 때의 이치에서 이동거리를 우리가 구하실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실제 이동한 거리는 이만큼 이동했고요. 다시 한번 이만큼 이동했고요. 그 다음에 1만큼 이동했고요. 1만큼 이동했다는 거 우리가 위치 그래프에서 이동거리를 읽을 줄 알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지? 그럼 우리 같이 한번 문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자,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냐면 이거는 최고차항 계수가 1차 함수라고 했단 말이야. 맞지? VT가 1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얘를 뭐 하는 거야? 그렇지. 속도를 적분시키면은 우리가 위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위치 그래프는 우리가 2차 함수라는 걸 알 수 있겠고 2차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당연히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 2차 함수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돼 안 돼? 됐어? 그리고 나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데 최소값이 자연수라고 써 있어.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0을 집어넣을 때 6 나오고 0,6 위치 그래프야 얘들아. 위치 그래프. 지금 위치 그래프야. 0,6이고요. 3, 우리가 15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까 요 두 점을 지나는 거야. 맞지 얘들아? 이 두 점을 지나는 이참수라는 걸 알 수가 있다고. 됐어 안 됐어? 됐어? 그런데 우리가 최소값이 자연수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맞지? 최소값이 자연수니까 최소값 중에 제일 작은 자연수가 뭐였어? 1일 수가 있어 얘들아. 아하. 그래서 여기 1이 되겠고요. 요렇게 되겠고 우리가 뭔지 몰라. 어떤 시간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이 속도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래프가 이런 최소값이 자연수이면서 위치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이러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맞지? 그래야지만 우리 학생들 이동거리에 어떤 최대값 제일 많이 이동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최소값이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제일 아래에 있어야지만 이동한 게 많지 않겠니? 그러면 얘가 6에서 1까지 얼마큼 이동한 거야? 5만큼 이동한 거지 얘들아. 맞지? 1부터 15까지는 얼마큼 이동한 거야? 14만큼 이동한 거 보여 안 보여? 그래서 제일 많이 이동할 때가 우리가 19만큼 이동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럼 이동거리의 최소값은 제일 조금 이동해야 되겠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지 이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요딴 식으로
우리가 이동한 게 내려가는 게 없어야지만 우리가 뒤로 가는 게 없어야지만 우리가 이동한 거리의 이동거리의 최소값은 이동한 거리 최소값은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만 가야 돼. 앞으로만 가야지만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건 뒤로 가야 돼. 알겠죠? 요 문제를 외워도 괜찮아. 그래서 앞으로 간다는 거 사물 집어넣을 때 15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앞으로 간다는 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들아 맞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앞으로만 가야지만 우리가 이동거리가 최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보시는 것처럼 바로 뭐였었냐면 6부터 15까지 얼마큼 이동하는 거야? 그렇지, 우리가 9만큼 이동한 거 맞아. 그래서 최소값은 9. 그래서 정답은 얘랑 더하는 거니까 28. 그러니까 풀이는 되게 쉬워.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개념만 알고 있으면은 되게 쉬워. 그래서 이동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야지만 이동한 게 제일 많겠고, 이동거리의 최소값이라는 거는 뭐 앞으로만 가야지만 우리가 본 것처럼 최소값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이동거리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이나 우리가 이 식을 읽을 줄 알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위치 그래프에서의 이동거리도 우리가 읽을 줄 알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문제는 아주 좋았다고 생각해요. 알겠죠? 그래서 요즘 들어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위치 그래프에서의 이동거리를 읽을 수 있는 게 우리가 한번 배워두시면은 우리 학생들 참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혹시 풀다가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께 질문하시면은 선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28번 문제 살펴볼게. 28번을 살펴보니까 상황과 조건을 잘 파악 한번 해보도록 할게. 우리가 흰색과 상자에 있는 한 면에는 흰색과 다른 면에는 검은색이 있는 카드 3장이 있어. 그러니까 흰색과 문제는 읽었지 얘들아? 검은색이 있는 우리가 3장이 있는 거고. 돼 안 돼? 그 다음에 우리가 흰색과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빨간색이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빨간색이 몇 장이 있는 거야? 2장이 있다는 게 우리 목적이야. 여기서 2장의 카드를 동시에 꺼내요. 우리가 한 면은 보이도록 하고 바닥면 호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을 꺼내가지고 뭐 한 면에는 뭐 흰색, 한 면에는 검은색 또는 흰색, 빨간색 이렇게 놓이도록 한다는 게 문제야. 문제 사항은 잘 파악됐지 얘들아? 그랬을 때 문제 보자. 이 2장의 카드가 우리가 보이는 면이 서로 다를 때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내가 만약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는 것도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얘를 통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 거니까 한번 예를 들어보기로 할게. 내가 얘를 2장을 꺼낸다고 해봐. 얘 2장에서 하나는 흰색, 눈에 보이는 게 흰색이고 검은색 이렇게 두면은 맞지 얘들아? 여기에서 2장을 꺼내서도 충분히 보이는 면이 색이 다를 때가 있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내가 만약에 이거 하나하고 이거 하나를 꺼내가지고 흰 이렇게 두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흰하고 빨간색일 때를 우리가 두면은 보이는 게 다른 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그럼 우리가 조건부 확률이 있는 거니까 아래다가 조건의 확률을 한번 써보기로 할게. 조건의 확률이 뭐야? 조건에 보이는 거. 우리가 본 것처럼 2카드가 우리가 보이는 면의 색이 다른 거야. 다르다. 그러면 어느 때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냐면 우선 얘를 살펴볼게. 얘를 살펴보자. 우리가 얘를 살펴보니까 5장에서 2장을 꺼내는데 여기에서만 2장을 꺼낸다고 치자.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우리가 본 것처럼 뭐냐면 내가 2장을 꺼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우리가 4가지 모습이 있어. 흰색, 검은색, 흰색, 검은색. 맞지 얘들아? 총 4가지 중에서 우리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보이는 면이 다른 거야. 그러니까 흰색, 검은색이고요. 검은색, 흰색이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2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여기는 꺼내고 보이는 면이 다른 거야. 맞지 얘들아? 요런 곳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장 꺼낼 때가 있단 말이야. 맞지 얘들아? 5장 중에서 우리가 2장을 꺼내는 게 우리 목적인데 여기에서 한 장을 꺼내고 여기에서 한 장을 꺼내는 것 중에서 됐다 안 됐다? 역시 이거 흰색, 검은색 우리가 흰색, 빨간색이 있어. 그런데 4가지 중에서 흰색, 빨간색이랑 맞지? 검은색, 흰색이랑 검은색, 빨간색이랑 다 다른 거니까 3가지 모습이 다른 모습이 나와. 흰만 아니면 된다고. 됐다 안 됐다? 됐다. 그 다음에 얘도 한번 살펴보기로 할게 얘들아. 5장 중에서 2장을 꺼내는데 얘 여기서 2장을 꺼내는 것 중에서 돼 안 돼? 4가지 모습 났어. 흰색, 빨간색, 빨간색, 흰색 2가지 모습이 나온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맞지? 여기까지는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네. 그랬을 때
이 상황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면도 서로 다를 확률이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보이니? 잘 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인 거냐면 우리가 같을 때만 전체에서 요거 전체 이거 전체야 이거 전체 이 전체에서 우리가 같을 때만 빼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 우리가 봐봐 예를 들어 요거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 얘가 내가 흰색 검은색이 있어 맞지? 흰색 검은색 다르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당연히 요거 조건에서 다른 면인데 여기도 역시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맞니 얘들아? 얘도 역시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같은 경우 절대 안 나와. 한번 예를 들어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빨간색, 다시 여기 흰색, 검은색이 있어. 뒤집어 보면 당연히 흰색, 검은색이 다를 거 아니야. 맞지? 뒤집은 우리가 다른 보이지 않는 면도 당연히 다른 색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보기로 할게. 내가 만약에 우리가 쓰는데 여기 뭐 있어? 검은색, 빨간색이 나왔다고 치자. 그럼 뒷면은 뭐 있어? 흰이지 얘들아. 같을 때가 있는 거지. 돼 안 돼? 그 한 가지밖에 없어. 알겠지 얘들아? 무슨 말하는 거냐면 얘가 만약에 검은색이 나오고 얘가 우리가 흰색이 나왔다고 치면 다른 색이야. 뒤집었을 때. 왜? 흰색 우리가 본 것처럼 빨간색이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그러니까 다르단 말이야. 같을 때가 언제냐면은 여기서 한 장을 뽑고 여기서 한 장을 뽑았을 때 우리가 5C2에서 우리가 3C1 전체는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더라. 맞죠? 이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어.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냐면은 곱하기 2C1에서 네 가지 중에서 뭐만 있냐면 한 가지밖에 없어. 같을 때는 어떻게? 이거 검은색, 빨간색 맞지? 뒤에 돌아보니까 흰이 되는 거잖아. 한 가지밖에 없어 얘들아. 알겠죠? 그래서 같을 때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걸 계산해 주시면 바로 정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이 조건부 확률은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잘 고치기만 하면 충분히 잘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말로 된 표현을 수식으로 잘 고치는 연습을 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29번에서 우리가 하나 배워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거 배워야 됩니다. 뭐냐면 y는 우리가 f 우리가 2a-x의 식을 배울 줄 알아야 돼. 얘는 우리가 y는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한 함수야. 알겠지?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죠? 한번 설명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그래프가 요딴 식으로 그래프가 y는 fx가 있어. 돼 안 돼?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x는 a에 대칭할 건데 바로 뭐야? 우리가 여기 보는 것처럼 요거 x가 있는데 자, 이거랑 중점은 뭐 나오겠어? 중점은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거지? 얘는 우리 학생들 2a-x가 돼. 얘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는 게 a가 돼서 돼 안 돼? 요런 모습이 됩니다. 빨간색 한번 살펴볼까요? 요런 모습. 예쁘지가 않네. 예쁘지 않지만 그래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 맞지 얘들아? 우리가 x를 집어넣은 거를 우리가 쓴 데 보는 것처럼 2a-x를 집어넣을 때 높이랑 높이로 바꿨다는 거야. 맞지 얘들아? x를 집어넣을 때 모습은 2a-x를 바꿨다는 거는 a에 대하여 우리가 선대칭한 모습이라는 것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이거 알고 있으면 좋아요. 알겠죠? 그럼 우리가 결론부터 알고 있어도 괜찮아. 2a-x는 fx를 x는 a에 대하여 대칭한 거다. 요것만 알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정규분포니까 정규분포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정규분포 한번 그림 그려보기로 합시다. 문제 보니까 15를 집어넣을 때 제일 최대값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15를 집어넣을 때가 최대값이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요게 f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뭐 했어? 11보다 작을 확률이 0.0228이야. 맞지? 그러면은 니네들 보는 것처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뭐가 나온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어? 0.4772가 나오겠고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4가 되는데 이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으니까 표준 편차는 2라는 거를 우리가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야. 평균으로부터 4만큼 떨어져 있는데 얘는 표준 편차가 두 개 떨어져 있는 거잖아. 아니면 표준화를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어. 괜찮겠지? 근데 얘가 보기 불편하네. 우리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gx란 말이야. 왜? 여기 보는 얘의 확률을 구하는 게 우리 목적이 되는 거니까. 맞지? 그래서 우리가 gx 중심으로 쓸 거야. 그래서 우리가 x 대신에 여기다 뭘 집어넣으면 되겠어? x에다가 10 마이너스 큰 x를 집어넣으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러면은 어떤 식이 되는 거냐? 여기다 10 마이너스, 그러면 우리가 g 큰 x는 여기다가 10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니까 f23 마이너스 x가 된다는 거를 우리 금방 파악할 수 있겠고.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아? 얘는 우리가 fx를 우리가 x는 2분의 23에 대해서 왜? 이거 반딱지한 거야. 중점이 되는 거니까. 맞지, 얘들아? 대칭인 함수라는 거 정도 알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얘들아. 알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살펴보시는 것처럼 뭐였어? fx가 바로 15에 대해서 평균, 15를 집어넣는 제일 큰 값인 거니까 15의 평균을 가졌는데 얘를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거. 2분의 23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 우리가 대칭인 함수 gx를 구하고 싶은 게 우리 목적이라는 거지, 얘들아. 돼, 안 돼? 요거를 m이라고 둘까, 얘들아? m이라고 둘까? 그럼 얘랑 중점이 우리가 뭐처럼 얘가 나와되도록 이거 23. 중점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얘 8 나와야 되겠지. 얘랑 더하면 23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얘랑 중점이 바로 2분의 23이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요런 그래프가 된다는 게 우리 목적. 됐다, 안 됐다?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표준 편차도 같을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목적이 되고 있다는 거 돼, 안 돼? 됐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것처럼 K보다 클 확률이 요거 파란색에서 말하는 거, 얘들아. K보다 클 확률. K보다 클 확률이 문제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 0.9332가 된다는 거야. 그럼 반짜가리는 0.5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확률은 뭐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0.4332가 되겠다. 0.433이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표준 편차가 몇 개 떨어져 있는 거야? 그렇지. 표준 편차가 우리가 1.5 표준 편차. 표준 편차가 2였으니까 우리가 본 저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 거야? 표준 편차 2니까 3만큼 떨어진 거 맞다, 안 맞다? 얘가 3만큼 뒤로 왔으니까 K는 바로 5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괜찮겠지? 그래서 요거에 대한 의미만 잘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고요. 요거의 의미를 잘 파악하는 거는 설명드렸으니까 돼, 안 돼? 우리가 한번 풀어보시고 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은 선생님한테 질문하시면 친절하게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30번 문제 살펴보기로 할게요. 30번은 뭐 우리가 학생들 보는 것처럼 의미 아닌 여기 문제 보기로 할까? 의미 아닌 정수 A, B, C, D하여 요거는 우리가 많이 풀었던 문제 중에 하나다, 얘들아. 맞지?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가 있겠고요. 0이 되지 말라는 건 낫은 언제야? 낫을 생각할 필요 있을 거. A랑 B랑 같았을 때가 낫. A랑 C랑 같았을 때가 낫. A랑 D랑 같았을 때가 낫. 전체에서 낫만 빼주시면 될 것 같아, 얘들아. 그럼 곱해서 77이 되는 경우는 뭐 있어? 얘는 7. 자, 곱해서 77이 되는 케이스는 뭐 있어? 7 곱하기 71이랑 또 뭐 있어? 7 곱하기 77 되는 경우가 있다. 맞지,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 얘가 7이 되는 거니까 얘가 7 될 때가 언제입니까? 얘가 7 될 때가 A가 0이 되고 돼, 안 돼? 우리가 얘가 11이 될 때야.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11일 될 때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우리 학생들 보는 것처럼 A랑 B랑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맞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인 거. 0이 되면 안 돼, 얘들아. 맞지? 0이 되면 안 돼. 한마디로 B는 1보다 크고 C도 1보다 크고 D도 1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요거 알지, 얘들아? 자연수일 때. 요거 알고 있지? 그래서 우리가 7 되겠고요. 얘는 절대로 같은 경우는 없겠고 얘는 3H7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얘가 11이고 얘가 7일 때가 되는 거 보여, 안 보여? 얘가 11일 때는 A 값이 4, 그 다음에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우리 학생들 7 될 때가 된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그럼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의미 아닌 정수는 뭐 나오겠어, 얘들아? 그치? 의미 아닌 정수는 3H7에서 전체에서 낫은 언제야? B가 4일 때. 둘 다 4는 안 되지, 얘들아. 우리가
B가 4일 때, C가 4일 때, D가 4일 때 우리가 세 가지가 있겠고요. 맞죠? 세 가지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가 4면은 우리가 2H7. 그래서 우리가 낫을 손쉽게 구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돼, 안 돼? 또 뭐 있니, 얘들아? 얘가 1일 수는 없거든? A가 마이너스 6은 될 수 없으니까 얘가 77도 될 수 있겠다. 맞지,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뭐냐면 세 번째, A가 70이 되고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우리가 본 것처럼 1이 될 때가 되지 않을까 생각 들었다고 얘들아. 맞지? 곱해서 77 되는 거는 1 곱하기 11이랑 1 곱하기 77밖에 안 돼. 얘는 3H1. 맞죠? 돼, 안 돼? 그래서 의미한 정수니까 얘랑 얘만 다 더하시면은 우리가 정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아주 정형적인 우리가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요런 문제는 절대 틀리지 않도록 우리 학생들 연습하시길 부탁드릴게요, 얘들아.